자기야,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지연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호텔 복도를 울렸습니다. 보란듯이 까치발을 들고 지훈의 입술에 진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미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라질 놈의 새끼들, 벼락이나 맞아 대져라. 부산 영도의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아차! 내 가방! 국밥 한 그릇만 주소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저기에 사장님, 버스에 가방을 놔두고 내렸는데 예. 찾을 때까지만 여기서 일해서 밥값 드리면 안 될까 예? 네, 설거지 억수로 잘합니다.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지매요, 아는 사람 연락처 없습니까? 전화 한 통 하소. 요즘 세상에 연락처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 남편이라는 놈은 친구년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고 내는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 로비였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럽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탁하고 차가운 빗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며 흉한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 완벽한 공간 속에 불청객처럼 우뚝 서 있는 미자의 발밑으로는 어느새 작은 빗물 웅덩이가 고였습니다. 세찬 가을비에 흠뻑 젖은 노란색 오버핏 트렌치 코트는 무거운 쇳덩이처럼 축 늘어져 미자의 깡마른 어깨를 잔인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창백한 뺨에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미자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운동화 안으로 차가운 빗물이 질척이며 스며들었지만 미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20대 청춘을 통째로 받쳐 뒷바라지한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웃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지연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미자가 기다릴 텐데. 지연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호텔 복도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려한 풀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든 지연은 숨어서 지켜보는 미자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보란듯이 까치발을 들고 지훈의 입술에 진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쿵 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말도 마라. 맨날 후줄근한 바지나 입고 궁상 떠는 꼴 이제 쳐다보기도 지긋지긋하다. 오늘 밤은 그 여자 생각일랑 싹 지워버리자. 지훈의 비아냥거리는 대답이 비수처럼 미자의 심장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미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화려한 네일아트 한번 받아본 적 없이 짧게 깎은 손톱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훈의 퇴근을 기다리던 시간들, 지훈의 밥상을 차리다 펄펄 끓는 냄비에 대어 오른쪽 손목에 옅은 화상 흉터가 남을 때까지 헌신했던 지난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라질 놈의 새끼들, 벼락이나 맞아 대져라.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은 미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두 발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려진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거센 빗속을 뚫고 터미널로 향하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야버스는 빗줄기를 뚫고 묵묵히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미자는 밤새도록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듯 도착한 곳은 부산 노포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미자는 아무 버스나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부산 영도의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어스름한 빛이 축축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짠내 나는 거센 바닷바람이 미자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아차! 내 가방!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에 미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이 몽땅 들어있는 가방을 버스 좌석에 고스란히 두고 내린 것입니다. 미자는 다급하게 물 빠진 트레이닝복 바지 주머니를 모조리 뒤집어 까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와
먼지만 허망하게 날릴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 곳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린 45살 미자의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처량하게 나무의 셔터문 앞에서 비를 피하던 미자의 코끝에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홀린 듯 고개를 돌린 미자의 시선 끝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미닫이 문이 보였습니다. 빛바랜 간판에는 기태내 돼지국밥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앞을 우직하게 지키는 2개의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24시간 우려낸 뽀얀 육수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비 내리는 골목의 향기를 조용히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 낡고 좁은 주방 안에는 로열 블루 색상의 두꺼운 고무 앞치마를 두른 거구의 산에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 위로 육수가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끝이 거뭇하게 다른 나무 주걱으로 매운 다대기를 묵묵히 젓고 있었습니다. 목덜미 위로 살짝 드러난 뱀처럼 굽이치는 깊은 칼자국 흉터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20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버텨온 기태의 고독한 시간이 그 낡은 주걱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어서오이소.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자 기태가 무뚝뚝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인사했습니다. 바깥의 매서운 비바람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훈훈한 공기가 미자의 꽁꽁 언 몸을 단숨에 감쌌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바닥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발자국을 남기며 미자는 구석의 낡은 테이블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소. 미자의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진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눈앞에 펄펄 끓는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미자는 체면 차릴 새도 없이 짐승처럼 숟가락을 뻗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하자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미자의 얼어붙은 안경을 순식간에 뿌옇게 덮어버렸습니다. 혓바닥이 될 만큼 뜨겁고 진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미자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배신당한 차가운 마음이 그 투박한 온기에 처음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청춘이 고작 이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그 서러움에 결국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는 안경 너머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빈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내려놓은 미자는 자신이 완벽한 무일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미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쭈뼛거렸습니다. 다대기 배합을 마친 기태가 검은 니트릴 장갑을 벗어던지며 하얀 수건으로 자신의 흉터진 굵은 손을 닦아냈습니다. 저기에 사장님, 내 버스에 가방을 놔두고 내렸는데 예. 지갑이랑 폰 찾을 때까지만 여기서 일해서 밥값 드리면 안 될까 예? 내 설거지 억수로 잘합니다. 미자는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물 빠진 바지와 빗물에 구겨진 코트를 위아래로 무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아지매요. 아는 사람 연락처 없습니까? 전화 한 통 하소. 기태가 무심하게 툭 던진 그 한마디는 간신히 억눌러 왔던 미자의 가장 아픈 영린을 잔인하게 후벼 파고 말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평범한 단어에 호텔 로비에서 낄낄대던 남편 지훈과 지연의 얼굴이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자의 참았던 서러움과 분노가 마침내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락처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 얘? 남편이라는 놈은 친구년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고 내는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입니다. 미자의 핏발선 눈동자에서 억울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로 감정이 격해진 미자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준다 치고 좀 써주소. 엉엉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하던 미자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당황하여 바위처럼 굳어버린 기태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미자의 울음소리가
빈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미자의 절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깥의 빗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처절했습니다. 기태는 무뚝뚝한 표정을 애써 유지하려 했지만 흉터가 길게 남은 왼쪽 뒷목을 굵직한 손가락으로 연신 긁적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매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 알았습니다. 그만 울고 퍼뜩 일어나이소. 내일 아침 일찍 나오든가. 기태가 퉁명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미자는 그제야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빗물과 눈물이 범벅된 뺨을 훔쳐내는 미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태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주방 한 구석에 무심하게 걸려있던 새하얀 앞치마 하나를 미자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기태네 돼지국밥이라는 투박한 붉은색 로고가 박힌 앞치마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앞치마를 품에 안은 채 선뜻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당장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가 그런데 저 의자 2개만 붙여서 오늘 밤만 자고 내일 일하면 안 될까예? 미자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 말에 기태의 짙은 눈썹이 다시 한번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뒷골목에서 거칠게 살아온 기태라지만 잔뜩 겁에 질린 깡마른 여자를 얼음장 같은 식당 맨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태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흉터가 길게 남은 왼쪽 뒷목을 굵직한 손가락으로 거칠게 긁적였습니다. 마, 저 우에 옥탑방 하나 비어 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는 데니까 대충 먼지만 닦고 자소. 내일 폰 찾으면 바로 방 빼야 됩니다.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기태는 고무 앞치마를 서둘러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검은색 점퍼를 입으며 오늘 밤은 아는 동생 내에서 자고 오겠다며 도망치듯 거센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자는 기태가 내어준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고라던 그의 말과 달리 방 안은 투박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두꺼운 이불에서는 뽀송뽀송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미자는 기태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따뜻한 이불 자락을 꽉 쥐고서야 상실감을 딛고 비로소 편안한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어스름한 달빛이 축축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도 앞바다의 짠내나는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이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입었던 물 빠진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빳빳하게 다림질을 한 하얀 앞치마를 질끈 묶은 미자의 눈빛은 어제의 처량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남편 지훈의 뒷바라지를 하며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내던 미자의 그 꼼꼼하고 지독한 생활력이 돼지국밥집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옅은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반짝였습니다. 테이블의 끈적한 기름때부터 구석의 묵은 먼지까지 미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식당은 거짓말처럼 환해졌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고기를 썰던 기태의 시선이 자꾸만 미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묵묵히 테이블을 닦는 미자의 야윈 어깨와 깡마른 손목을 볼 때마다 기태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평생을 칼바람 부는 뒷골목에서 외롭게 살아온 기태에게 누군가 자신의 공간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쓸고 닦아주는 광경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로열 블루 색상의 두꺼운 고무 앞치마를 두른 기태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애써 도마 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미자의 절망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가증스러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 미자가 이 호텔 로비에서 자신들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지훈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얀 호텔 침구 위에서 미자의 남편 지훈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뱀처럼 교태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미자 연락이 안 된다며 우리 이렇게 살까? 미자 없이 말이야. 걱정하는 척 내뱉는 지훈의 붉은 입술 끝에는 교활한 미소가 비릿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코웃음을 치며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최고급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친구 집에나 갔겠지 뭐. 처음 며칠 동안 지훈은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상황을 속으로 은근히 즐겼습니다. 미자의 잔소리와 그 숨막힐 듯 완벽하고 헌신적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여우처럼 교태를 부리는 지연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자유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도록 전화를 받지 않자 지훈의 미간이 점점 신경질적으로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지훈의 손끝에 묘한 불안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자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맞춰주는 미자의 사랑이 어느 순간 무겁고 지루해졌을 때 지연이 살랑거리며 흔드는 꼬리에 속절없이 넘어가 버린 얄팍한 일탈이었습니다. 본인조차 그 미련하고 이기적인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지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습관처럼 다시 미자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지금 영도의 낡은 국밥집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친 오후, 기태네 돼지국밥집 주방 뒷마당에서는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망 앞에는 노란색 고무장갑을 낀 미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까는 미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운 양파 향 때문이기도 했지만 양파를 깔 때마다 결혼 기간 내내 지훈이 좋아하는 양파 장아찌를 담그며 행복해했던 자신의 바보 같은 과거가 떠올려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입니다. 미자는 매운 눈을 제대로 비비지도 못한 채 거칠어진 손끝으로 텅 빈 네 번째 손가락을 꾹꾹 누르며 끄끄거리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방 뒷문을 열고 나오던 기태가 그 애처로운 뒷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미자의 들썩이는 좁은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기태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을 잊지 못해 궁상을 떠는 것이라 지레짐작한 기태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기태는 거친 발소리를 내며 쿵쿵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자의 얼굴 위로 무심하게 툭 씌워주었습니다. 마, 지나간 똥차 생각하면서 궁상 떨지 말고 이거나 쓰라. 양파 까는 게 뭐 그리 서럽다고 눈물을 쏟노? 이거 쓰고 단디해라. 갑작스러운 손길에 깜짝 놀란 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의 눈앞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뿌연 렌즈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기태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고무줄이 다 늘어난 낡고 우스꽝스러운 초록색 물안경이었습니다. 눈만 가리는 물안경을 쓴 채 어리둥절하게 올려다보는 미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순간 미자의 입에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사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미자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신당하고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터져버린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스산했던 주방 뒷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봄날처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미자가 물안경 너머로 기태를 올려다보자 기태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허공으로 피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과는 다르게 기태의 커다란 귓바퀴는 이미 홍옥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기태의 그 투박하고 서툰 다정함이 미자의 얼어붙은 가슴 한구석에 몽글몽글한 온기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태의 주머니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주방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기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직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말씀하신 그 가방 찾았습니다. 지금 식당으로 가져갈까 예? 기태는 흘끗 미자의 뒷모습을 살폈습니다. 지금 가방을 돌려주면 저 여자가 당장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 버릴 것만 같다는 묘한 불안감이
기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소유해 본 적 없던 남자가 처음으로 느낀 지독한 상실의 공포였습니다. 아니다. 일단 사무실에 보관해라. 내 나중에 갈게. 기태는 무심한 척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찔려왔습니다. 그것은 미자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의 이기적인 진심이 빚어낸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장사가 한창인 주방. 국밥의 영혼이라 불리는 다대기 양념을 배합할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 안에는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기태만이 비법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끝이 까맣게 다른 낡은 나무 주걱을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미자는 온 힘을 다해 주걱을 저으려 했지만 끈적하고 무거운 다대기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망가진 손목 터널 증후군과 화상 흉터 부위가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미자의 미간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거대한 그림자가 미자의 등 뒤로 훅 다가왔습니다. 봐봐라. 손목에 스냅을 줘가 팍팍 쓸까야 제맛이 난다. 기태의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미자의 정수리 위에서 곧바로 울렸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자신의 굵은 팔을 뻗었습니다. 칼자국 흉터가 선명한 기태의 커다란 손이 화상 흉터가 남은 미자의 작고 거친 두 손 위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포개어쥐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주방의 공기를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주방에서 나던 도마 소리, 가마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순식간에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슬로우 모션처럼 두 사람이 겹쳐진 손만이 일정한 박자로 낡은 나무 주걱을 움직였습니다. 기태의 넓고 단단한 가슴이 미자의 등 뒤에 미세하게 닿을 때마다 투박하지만 데일 듯이 뜨거운 체온이 미자의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기태의 숨소리가 미자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슬아슬하게 부딪혔습니다. 기태의 새까만 눈동자 속에 당황한 미자의 얼굴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정적의 순간 주방 미닫이 문이 벌컥 열리며 동구가 커다란 무 하나를 덜렁덜렁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행님! 엉궁시장에서 무가 억수로 달게 나왔어예. 분위기를 와장창 깨트리는 동구의 우렁찬 목소리에 기태는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미자에게서 용수철처럼 튕겨나갔습니다. 내는 밖에 파 좀 썰어 올게.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한 기태가 황급히 뒤로 돌아서 도망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커다란 양파 주머니에 기태의 거대한 발이 턱 하고 걸렸고 180cm가 넘는 거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우당탕 꼬꾸라지며 주방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동구의 경악하는 얼굴과 넘어진 기태의 홍옥처럼 새빨갛게 달아오른 뒷목을 미자는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기태에게 무를 전달하고 영도 골목 한쪽의 사무실에 도착한 동구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순박하다 못해 눈치가 없는 동구는 그 가방이 큰형님이 가져다 놓으라고 시킨 채무자의 물건이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길 듯 하면서도 끈질기게 다시 울렸습니다. 동구는 짜증이 난 듯 굵직한 손가락으로 전화를 확 낚아챘습니다. 아,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내 아내 폰인데 왜 당신이 받아? 수학이 넘어 미자의 남편 지훈의 고함에 동구는 당황했습니다. 뒷골목 출신답게 거친 말투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동구는 전형적인 사채업자의 말투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이 아줌매가 돈을 못 갚아가 우리가 폰 압수한 것 같은데 얘. 여기 부산 영도입니다. 찾고 싶으면 돈 들고 내려오시든가. 동구의 이 한마디는 서울에 있던 지훈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아내가 사채업자에게 잡혀갔다니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자의 실종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거대한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곁에 있던 지연은 그런 지훈의 태도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지연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아니, 미자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우리 지훈 씨 속을 이렇게 썩여? 걱정하는 척을 하던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자가 망가지는 꼴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둘을 이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우리 같이 미자 찾으러 가자. 지훈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며 지연을 나무랐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이기만 했던 미자의 사랑이 지겨워 지연의 꼬리질에 넘어갔지만 막상 미자가 사라지자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도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한결 차가워졌지만 기태 내 돼지국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뽀얀 육수 연기가 구름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미자는 식탁 위에 놓인 양념통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지독하리만큼 꼼꼼했습니다. 양념통 뚜껑에 묻은 작은 고춧가루 하나 용납하지 않는 미자의 완벽주의는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녀의 오랜 결핍이 빚어낸 슬픈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기태는 그런 미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로열 블루 색상의 앞치마를 두른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오른쪽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얇은 살색 압박밴드 사이로 살짝 보이는 옅은 화상 흉터가 기태의 마음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린 손목으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왔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기태는 무심하게 도마 위에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메웠습니다. 아즈매, 일이라는 게 적당히 해야 오래가는 깁니다. 그러다 손목 다 나갑니다. 기태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미자가 고개를 돌려 배시시 웃었습니다. 평생 뒷골목의 칼바람만 맞고 살아온 기태에게 그 웃음은 낯설고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기태는 당황한 듯 왼쪽 뒷목의 흉터를 긁적이며 미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깃바퀴가 슬그머니 붉어지려는 것을 감추려 기태는 가마솥 뚜껑을 요란하게 열어젖혔습니다. 그것은 서툰 표현이자 미자를 향해 열리기 시작한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몇 시간 뒤 영도의 사무실 안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구가 전화를 잘못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조직원 상철과 동생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인 기태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숨을 씩씩대는 지훈과 지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훈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다짜고짜 상철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미자 어딨어? 너희가 죽였어? 당장 내놔 이놈들아! 사채업자 소굴이라 굳게 믿은 지훈이 핏대를 세우며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러자 험악한 인상의 조폭 출신 동생들은 어이가 없어 단체로 뒷목을 잡았습니다. 상철이 억울하다는 듯 멱살 잡힌 채로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우리가 와 죽이노? 억수로 잘 살아있습니다. 좀 제발 진정 좀 하이소. 생사람을 잡으며 패악을 부리는 새님 같은 남편과 그 옆에서 표독스럽게 누려보는 지연의 기세에 오히려 산만한 덩치의 조폭 출신 동생들이 잔뜩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상철은 이 황당한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식은땀을 흘리다 결국 미자의 남편 지훈과 지연을 기태 내 돼지국밥집으로 직접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막 끝난 영도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미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탁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히며 뽀얀 육수를 국자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오늘따라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상 다 산 것 같던 여자가 이곳에서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태는 남몰래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글몽글한 평화는 단 1초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가게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우르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장선 것은 빳빳한 정장 차림의 미자의 남편 지훈이었고 그 뒤로는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동창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덩치 큰 상철과 동구 등 조폭 출신 동생들이 쭈뼛거리며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무사했구나. 가식적인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년을 믿어온 남편과 28년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남편의 어깨 위에 놓인 지연의 가느다란 손길에 머물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그 역겨운 입맞춤이 다시금 떠올라 미자의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어찌 알고 왔노? 미자의 입에서 거친 부산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지연은 생각보다 당당한 미자의 태도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연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 미자야, 너 여기 숨어 있었던 거니? 냄새나는 국밥이나 팔면서? 지연의 도발적인 말에 주방 한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나왔습니다. 로열블루 앞치마를 두른 기태가 끝이 다른 낡은 나무 주걱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기태의 거대한 체구와 목덜미의 살벌한 흉터가 드러나자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태의 새까만 눈동자가 남편과 지연을 향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마 니들이가 우리 알바 눈에서 눈물 뺀 쓰레기들이. 기태의 낡고 굵직한 목소리가 식당 벽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기태의 엄청난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연의 화려한 얼굴도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자는 자신을 지키듯 앞을 가로막은 기태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온 미자에게 누군가 자신의 앞을 막아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기태는 들고 있던 나무 주걱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기태의 180cm가 넘는 거구와 왼쪽 목덜미를 타고 올라온 뱀처럼 서늘한 칼자국 흉터는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지훈을 단숨에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빳빳한 정장 차림의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곁에선 지연의 시선을 의식한 듯 애써 허세를 부리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지훈은 짐짓 목소리를 깔며 기태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부부 사이에 웬 참견이야? 당신들 사채업자지. 내 아내한테 돈 빌려주고 감금한 거 다 알고 왔어.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 지훈의 외침에 등 뒤에 있던 조폭 출신 동생들조차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의 구수한 육수 냄새와 지연이 뿌리고 온 값비싼 명품 향수 냄새가 역겹게 뒤섞이며 식당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코를 막은 채 낡고 허름한 국밥집 내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식탁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얀색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미자의 초라한 행색이 지연의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게 했습니다. 어머, 미자야. 도대체 얼마를 빚을 졌길래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지연의 뾰족한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지연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미자의 삶을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28년 지기 친구이자 남편의 불륜녀가 자신이 간신히 찾아낸 작은 안식처마저 진흙탕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자는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뺐던 텅 빈 네 번째 손가락 자국을 엄지로 꾹꾹 눌렀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지연의 매끄러운 손과 물일에 불어터지고 거칠어진 미자의 손끝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비교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쫓겨나듯 도망친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다시금 고통으로 밀려왔습니다. 지훈은 지연의 기세에 힘을 얻은 듯 이번에는 구원자라도 되는 양 거만한 표정으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빚이 얼마야? 이 조폭 새끼들한테 얼마를 줬길래 이런 데서 앞치마 두르고 청승을 떨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당장 짐 싸. 꼴싸납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집에 가자. 남편 지훈이 미자의 팔목을 낚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 속에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만 끄덕이던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무쇠 뚝배기 집게를 매섭게 집어들었습니다. 마 다치기 전에 떨어지라.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확 찍어 빌기다. 미자의 입에서 살기 어린 부산 사투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뚝배기 집게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식당 안을 쩡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제나 순정적이고 조용했던 아내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기태의 넓은 등 뒤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온 그녀의 하얀 앞치마가 지연의 화려한 밍크 코트 앞에서도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랄 연병을 하네. 우리 이혼하자. 니들 그 강남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뒹구는 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 미자의 단호한 폭로에 남편 지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지훈의 동공이 갈 곳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특히 미자의 절친이었던 고교 동창 지연과 함께 왔기에 지훈의 기세는 순식간에 찌질한 당혹감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듯 지연은 당황하는 지훈의 팔짱을 끼며 오히려 가증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미자야. 그건 오해야, 오해. 난 그냥 지훈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것뿐이야. 지연의 말에 미자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저런 인간 쓰레기들을 위해 자신의 20대를 통째로 갈아 넣었다는 뼈저린 후회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미자야. 오해야 오해. 미자가 뚝배기 집게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떠는 그 처절한 뒷모습을 기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과거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 속에 고립되어 살았던 기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상처 입고 떨고 있는 미자만큼은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짓밟히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가슴이 거친 숨결을 따라 크게 들썩였습니다. 기태가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끝이 까맣게 다른 낡은 나무 주걱이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돼지 육수를 젓고 험난한 세월을 버텨낸 그 투박한 주걱은 이제 한 여자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까맣게 다른 낡은 나무 주걱이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기태가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과 지연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기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이 뭔데 나서? 당신 조폭이지? 기태는 미자의 남편 지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고 있던 낡은 나무 주걱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낡은 식탁이 두동강이라도 날 듯한 엄청난 파열음이 남편과 지연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기태의 새까만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수 같은 살기에 지연조차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이 가게 사장이다. 남의 귀한 직원 함부로 괴롭히지 말고 국밥 묵을 거 아니면 당장 내 가게에서 끄지라. 기태의 분노 서린 포효가 좁은 영도 국밥집을 터질 듯이 채웠습니다. 거친 고무 앞치마 위로 드러난 그의 상처투성이 팔뚝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고 미자를 향한 굳건한 진심이 그 든든한 어깨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폭 출신 동생들 역시 팔짱을 낀 채 살벌한 눈빛으로 남편 일당을 포위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압도적인 기백과 서늘한 공포에 질린 지훈과 지연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도 앞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태네 돼지국밥집의 낡은 철제 셔터가 굳게 내려졌습니다. 붉은 백열등 아래 덩그러니 앉은 기태는 말없이 투명한 깡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소주병을 든 기태의 굵은 팔뚝위로 깊은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기태의 짙은 눈썹이 불안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험악한 조폭 출신 동생들이 득을대는 식당이라는 것을 온전히 들켜버렸으니 이제 미자가 겁에 질려 당장 짐을 싸서 떠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뒷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기태에게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은 이토록 두렵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기태는 왼쪽 뒷목을 거칠게 긁적이며 식탁을 닦고 있는 미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자씨, 미안합니다. 아까 많이 놀랬지? 내일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갈 겁니까? 기태의 투박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태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아 두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턱을 괸 미자의 오른쪽 손목에 턱을 괸 미자의 얼굴이 노란색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서울 예? 거기로 와갑니까? 미자의 단호한 대답에 기태의 새까만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미자는 빙긋 웃으며 기태의 당황한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내는 지금이 훨씬 좋은데 예. 지옥 같은 서울보다 여가 사람 냄새도 나고 따뜻합니다. 사장님만 괜찮으시면 내 계속 여기서 일하면 안 됩니까? 그 순간 기태의 가슴에 쿵 하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깡소주의 알코올 기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과거를 알고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미자의 그 한마디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기태를 끌어올려준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기태의 귓바퀴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굳어있던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몽글몽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온하던 영도의 좁은 골목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파랗고 붉은 경광등 불빛을 번쩍이며 순찰차 두 대가 국밥집 미다지 문 앞에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자동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 사이로 빳빳한 정장 깃을 세운 미자의 남편 지훈과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지연이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미자가 흉악한 조폭 두목에게 협박당해 감금되어 있다고 굳게 믿은 지훈이 하룻밤 사이 경찰서장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기 저 흉악한 깡패놈들이 내 아내를 세뇌시켜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하세요. 남편은 구세주라도 된 양 핏대를 세우며 식당 안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지연 역시 옆에서 불쌍한 척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하며 경찰들을 재촉했습니다. 미자는 그 가증스러운 광경에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고 경찰서장과 형사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 지훈의 입가에는 비열한 우월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기태가 수갑을 차고 미자가 만신창이가 되는 꼴을 느긋하게 감상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선 경찰서장과 형사들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날카롭게 가게 안을 둘러본 서장의 시선이 낡은 나무 주걱을 들고 서 있는 거구의 기태에게 멈추었습니다. 서장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서장은 각 잡힌 자세로 기태를 향해 허리를 곧게 펴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간만에 뵙습니다. 여 직원 남편이라는 사람이 직원이 협박당하고 감금됐다고 난리를 치가 와봤습니다. 별일 없으신 기지? 서장의 정중하고 싹싹한 목소리에 국밥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남편 지훈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벌어졌고 지연의 화려한 얼굴에서 핏기가 차갑게 가셨습니다. 지훈이 경악하며 쇳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경찰이 조폭이랑 한통속이야. 여기 범죄 소굴이라고요. 그때 하얀색 앞치마를 두른 미자가 어이없다는 듯 성큼성큼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미자의 분노가 마침내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서 쓰고 사대보험 다 떼고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데 감금은 무슨 얼어 죽을 감금? 미자의 일갈은 벼락처럼 식당 안을 내리쳤습니다. 경찰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겠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영도 골목 사이로
땅이 진동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지바겐을 선두로 최고급 S클래스 세단 10여 개가 줄줄이 미끄러져 들어와 국밥집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골목을 짓눌렀습니다.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고 각 잡힌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우르르 내리며 식당 앞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살벌한 풍경에 지훈과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봐! 깡패들 맞잖아. 저놈들 무기 내리기 전에 빨리 총 쏴요. 남편이 형사의 등 뒤로 비겁하게 숨으며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은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벤츠 지바겐의 묵직한 트렁크가 스르르 열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피 묻은 야구 바따가 아니었습니다. 촉촉한 흙이 잔뜩 묻은 싱싱한 배추와 튼실한 무였습니다. 큰형님, 아침 일찍 언궁 농산물 시장에서 제일 튼실한 놈으로 떼왔습니다. 조한 막내 동구가 해맑은 얼굴로 물을 번쩍 들어올리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배추망을 어깨에 메고 식당 앞 평상으로 부지런히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헛웃음을 치며 경찰과 지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내는 그런 어두운 거 손 씻은 지 오래고 인자 깨끗하게 유통조합 만들어서 조용히 국밥이나 마는 사람인데. 경찰서장이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과거 청산하고 건실하게 유통업, 조합 세워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모범 시민들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체포합니다. 지훈과 지연의 멍청한 표정이 붉은 경광등 불빛 아래서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음을 깨달은 지훈과 지연은 그제야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치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지연이 굽 높은 구두를 쩔뚝거리며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혼비백산한 지연의 구두굽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싱싱한 배추 겉잎을 정확히 밟았습니다. 쭉 미끄러지는 마찰음과 함께 지연의 몸이 허공으로 부웅 떴고 놀란 그녀가 지훈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최고급 정장과 명품 코트를 입은 두 남녀가 흙먼지가 날리는 영도 국밥집 앞바닥에 볼썽사납게 엉켜서 쿵 하고 처박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지훈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간신히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빳빳했던 최고급 정장 재킷은 시궁창에 구른 듯 엉망이 되었고 무릎은 흙먼지로 흉하게 얼룩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지훈이 씩씩대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는 아무런 원망도 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 하얀색 앞치마를 두른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을 향해 달려오기는커녕 미자는 평상 앞에 선 채 손에 쥔 무꼭지를 무심하게 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살짝만 비틀거려도 사색이 되어 뛰어오던 아내였습니다. 완벽한 타인을 내려보는 듯한 그 지독히도 차분하고 건조한 모습이 순간 지훈의 숨통을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지훈이 목젖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자야. 지훈의 목소리에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미자의 눈동자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 무미건조한 눈빛이 오히려 지훈의 가슴을 세차게 쳐내렸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제멋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자 앞에 선 지훈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훈의 두 손이 미자의 하얀색 앞치마 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실수한 거야. 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봐줘. 지훈의 목소리가 울컥하며 비참하게 갈라졌습니다. 빳빳했던 정장 재킷의 어깨 라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틀린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지훈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잡혀있던 자신의 앞치마 자락을 찬찬히 훑어보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앞치마 자락이
지훈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미자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네가 실수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다. 지연이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를 여미는 지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미자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앞치마 자락에 매달려 구걸하는 그 찌질한 장면이 지연의 동공에 콱 박혔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한쪽으로 잡아당겨지듯 비틀렸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훈이 미자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지훈의 그 비굴한 눈빛은 지연이 아는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뒹구는 지훈을 멸시하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오지훈! 지훈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낡고 평평했습니다. 평소의 그 간드러진 콧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자는 뒤로 한 발 더 물러나 팔짱을 꼈습니다. 지연아, 지훈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지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랑 살고 싶다며. 당신이 그랬잖아. 미자는 지긋지긋하다며. 맨날 후줄근하고 숨 막힌다며. 나한테 수십 번 그렇게 말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한음씩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냐고. 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방 안쪽에 있던 기태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 됐다. 이제 그만들 가소. 기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짓누르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훈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질척이는 시선이 오직 미자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앞치마의 허리끈이 움직일 때마다 지훈의 미련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그 처참한 시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연의 밍크 코트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지연의 명품 가방이 허공을 가르고 지훈의 어깨를 매섭게 가격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낡은 국밥집 벽을 울렸습니다. 지훈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조합원 동생들과 경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 총극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다시 번쩍 들렸습니다. 미자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손을 응시했습니다. 28년을 알아온 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자가 울면 등을 토닥여주던 손, 미자의 가방이 예쁘다고 만지작거리다 결국 똑같은 걸 사오고야 말았던 욕심 많은 손. 미자가 지훈과 사귄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잡아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미자의 남편까지 훔쳐갔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자가 가진 것이면 뭐든 탐을 냈고 뺏고 싶어 했습니다. 가방도 친구도 그리고 남편까지. 가방이 다시 지훈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팔로 막아섰고 가방의 금속 걸쇠가 지훈의 손등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야, 오지훈!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경찰까지 데리고 왔는데 배추나 날라오는 거 멍청하게 쳐다보고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내 스타킹 다 나가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그 눈물을 보면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연이 시험을 망치면 항상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교실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지연의 눈은 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연의 눈물은 분노로 인해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자가 앞치마에 거친 손을 쓱 닦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뭐? 얘 이제 내 남편 아니다. 네 해라. 내가 버리는 거다. 미자의 선고에 지연의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승리자가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준 청소부가 된 듯한 지독한 모멸감이 지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지연의 눈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항상 미자가 가진 것이 탐났을 뿐이었습니다. 미자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남편이기에 그 자리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미자가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라니 한순간에 지훈이 매력 없는 빈 껍데기로 보였습니다. 지연을 부끄럽게 하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저 찌질한 남자 옆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부러진 구두굽을 매몰차게 돌렸습니다. 수고해라. 지연은 지훈을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한번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쩔뚝거리며 영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서장이 손을 흔들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조합원 동생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고 동구가 상철이 팔을 잡아 끌며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슬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골목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바닥에 덩그러니 무릎을 꿇은 지훈만 남았습니다. 미자야. 지훈의 목젖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비틀린 넥타이가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올라가 매듭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매일 아침 등 뒤에서 다정하게 매듭을 고쳐 잡아주던 그 넥타이였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온 날도 소파에서 졸다 일어나 따뜻한 밥을 데워주던 미자의 모습이 지훈의 내리를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지훈의 손등에서 가는 핏줄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방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자의 오른쪽 손목에 남은 화상 흉터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그만하고 같이 가자.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지훈이 땅바닥을 기듯 미자의 발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틀린 넥타이, 구겨진 재킷, 피가 맺힌 손등. 미자는 다시 한번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아, 당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버린 쓰레기는 주워 쓰는 거 아니랬다. 지훈의 입이 파르르 달싹거렸습니다. 미자야. 드르릉 쾅. 낡은 미닫이 문이 가차없이 닫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지훈의 비참한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빈 문고리 위에는 지훈이 남긴 핏자국만이 처량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대기를 젓던 나무 주걱 소리도 멈췄습니다. 기태가 주방 문턱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묵묵히 식탁 앞에 앉아 남은 무 꼭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기태는 그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펑펑 울어버렸다면 투박하게 등이라도 토닥여 주었을 텐데 저렇게 단단하게 억누르는 모습이 기태가 보아온 그 어떤 사내보다 강하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기태가 주방 선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기태의 굵은 손가락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기태가 젖은 앞치마를 툭 벗어 던졌습니다. 기태는 식당 앞 평상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다가가 미자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손질되지 않은 튼실한 무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도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나는 바람이 평상 위 배추 겉잎을 살랑살랑 들어올렸습니다. 기태도 미자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동생들이 뚝배기를 씻는 달그락 소리만 아스라하게 들려왔습니다. 눈치 빠른 조합원 동생들이 슬금슬금 평상 주변에서 비껴나며 뒷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오직 2사람만 남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태의 단단한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칼자국 흉터가 뚜렷한 기태의 굵은 손바닥 위에 묵직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영롱한 빛을 내는 순금 반지였습니다.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영도 골목의 늦은 오후 햇살 아래서도 그 반지는 2사람의 앞날처럼 조용하고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 꼭지를 쥔 채로 미자가 그 반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텅 비어버렸던 네 번째 손가락의 자국이 묵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미자의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이 한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기태는 허리를 곧게 세우려 애썼지만 바위 같던 어깨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뒷골목의 칼바람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맹수가 지금 하얀 앞치마를 입은 깡마른 여자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습관처럼 왼쪽 뒷목의 흉터를 굵은 손가락으로 거칠게 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처음이었습니다. 아짐에도 미자씨도 아닌 온전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자의 손에서 무꼭지가 평상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딴 똥차는 인자 확 잊어비라. 기태의 투박한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골목 안에 깔렸습니다. 가마솥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그 떨리는 진심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내랑 부산에서 살자. 미자의 동공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기태가 손바닥을 미자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핏줄이 서도록 애쓰는 기태의 굵은 손이 오히려 그 서툰 떨림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청혼보다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자가 그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펴보았습니다. 거친 물일에 불어터진 손끝과 냄비에 대인 화상 흉터가 남은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초라한 손이었지만 미자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그 거친 손을 들어 기태의 흉터진 손바닥 위에 살포시 포개어 올렸습니다. 기태의 큰 손가락이 미자의 깡마른 손을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묵직한 온기가 미자의 꽁꽁언 마음을 완벽하게 녹여내렸습니다. 기태가 반지를 집어 미자의 텅 빈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안착하는 순간 미자의 두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상 위 낡은 나무 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번졌습니다. 미자는 얼른 다른 손으로 뺨을 훔쳤습니다. 기태의 커다란 귓바퀴가 귓볼까지 홍옥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기태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큼지막하게 했습니다. 평생 다대기 같이 맹글고 저기 벤츠 타고 폼나게 마실이나 댕기자. 미자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훔친 손이 아직 뺨에 붙어있는 채로 소리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서울에서 내려온 이후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예. 미자가 반지가 끼워진 손을 소중하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어머니 반지 아닙니까? 기태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다. 내가 직접 산 기다. 언제예? 어제. 미자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기태는 부끄러운 듯 뒷목을 긁적였습니다. 영도 앞바다의 상쾌한 바람이 평상 위 배추 겉잎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미자가 반지 낀 손을 들어 기태의 눈을 똑바로 맞추며 씩씩하게 선언했습니다. 국밥가는 내가 맞출 깁니다. 알겠지? 기태의 입가에 몽글몽글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뒷골목의 거친 삶이 새겨놓은 얼굴의 굵은 주름들이 전부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영도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평상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그 눈부신 햇살이 고르게 덮였습니다. 기태의 태산 같은 어깨와 미자의 가녀린 어깨가 아주 조금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24시간 우려낸 뽀얀 연기가 짠내나는 바닷바람과 섞여 훈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육수 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자의 말에도 기태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태의 깊은 시선이 찰나의 순간 미자의 입술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자의 귓바퀴가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자가 당황하며 무 꼭지를 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푹 숙였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그러면 잠깐. 미자의 말에 기태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영도 앞바다의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골목 안까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주방 뒷문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그 모습을 보던 동구가 상철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포근한 쉼표가 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도 따스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